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우성입니다. 드디어 X파티클과 터뷸런스 FD를 활용을 해가지고 샷 410번에 활용된 시뮬레이션을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작업들에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네마 4D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파일을 열게 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한번 셋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희가 기초적인 부분은 배운 만큼 제가 미리 셋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터뷸런스 FD 레이아웃이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이 레이아웃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410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터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을 오늘 만들어 보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이 씬 없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실제 샷에서 활용을 했는지 이 두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파일을 여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2미터 두 개가 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2미터 하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미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떤 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 파티클들을 나오게 하고 있을까요? 자, 이미션의 샷 모드로 하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셔야 될 텐데, 자, 샷 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에서 200개의 파티클들이 20 프레임 동안 나오게 되는데 베리에이션이 10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뭐 15로도 되고 어떤 거는 라이프 스팬이 25로도 되겠죠. 그래서 조금 다양한 라이프 스팬들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스피드 또한 150에서 베리에이션이 50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서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플랜을 Y 플러스로 주고 그리고 90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파티클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터뷸런스도 조금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른 위치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스케일들을 줄이고 그리고 스트렝스를 조금 더 올리게 된다면은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2미터 2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건데 자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클들이 다 나오고 나서 거의 이제 도넛처럼 이렇게 나오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조금 더 디테일들을 더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자, 레이트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10프레임까지 가운데서 조금씩 파티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오른쪽 버튼에 익스텐션 그리고 터뷸런스 FD 여기에 TFD 태그를 넣어 줬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레디어스라던가 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템퍼러처 밸류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벼운 작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 보시면은 요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부분이 더 세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터뷸런스 FD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가 점하고 슬래시 TFT 캐시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새로 이렇게 캐시를 만들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폴더 안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 캐시 폴더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리네임을 해 주셔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2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더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터뷸런스 FD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X파티클 캐시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파티클 이미터 1번, 2번이 되게 되었고 이번에는 터뷸런스 FD의 테스트 2번에다가 한번 캐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터에서 이제 터뷸런스 FD의 태그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마치 샥 웨이브처럼 TFD 볼륨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캐시 벨로시티를 꼭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캐시 벨로시티를 체크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볼륨의 그 방향성을 이용을 해 가지고 파티클들의 움직임들을 바꿔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뭐 볼티시티나 터뷸런스 요런 부분들은 쪼끔씩 있어야지 이런 디테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세팅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 보면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까지 일단은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은 1 번, 2번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터뷸런스 FD를 만들어 주기 위한 파티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꺼 주겠고요. 그리고 자, 1, 2, 3, 4 번의 파티클들을 이제 한번 다시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부터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번이 터뷸런스 FD가 없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디스크 안에서 파티클 이미션의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머무르는 이런 파티클이 되겠죠. 터뷸런스 때문에 조금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런 파티클이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터뷸런스 FD 컨테이너를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서 뻗어나가는 터뷸런스 FD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한번 파티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티클들이 뻗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 터뷸런스 FD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X파티클만 가지고는 조금 만들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물론 X파티클에도 볼륨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써봤을 때 이 정도로 디테일이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터뷸런스 FD하고 X파티클을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게 가장 퀄리티가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1번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를 이용을 했는데 3 프레임까지만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2번 파티클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쪼끔씩 다른 셋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링의 사이즈라든가 이밋이 되는 그런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 오브젝트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한번 변경을 시켜 가지고 파티클들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그리고 3번 요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거의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하지만 조금씩 다른 세팅의 이미션 세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훨씬 더 적은 숫자와 적은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세팅 값을 이용을 해 가지고 파티클들을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캐시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의도한 대로는 나올 수가 있게 되겠지만 조금씩 다른 세팅 값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된 부분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용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이쁜 파티클 형태들을 여러분들의 작업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버전을 사용했을 때 또 좋은 점 하나가 자, 이렇게 파티클에다가 제가 이미션을 블랙바디 이미션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텍스처를 만들어 봤는데 옥테인 태그를 여러분들이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 파티클 렌더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오브젝트와 함께 이 텍스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파티클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색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2 번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티클 같은 경우에 지금 보기가 쉽게 다른 색깔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아니라 뭐 노란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섞어서 써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훨씬 작게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파티클들의 디테일까지 올려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한 파티클인데도 사실 옥테인 카메라에 복해만 넣어도 엄청나게 멋있는 장면들이 연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옥테인으로 파티클을 렌더하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 씬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은 카메라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렇게 전체적인 씬의 크기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 2번 같은 경우에 자,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색깔을 바꿔 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에 가셔 가지고 아이콘을 조금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1 번, 2번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파티클이 나오는 형식이 자, 이 실린더 안에서 터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서클이 아니라 스피어로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캐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이 부분을 터뷸런스 FD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걸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캐시, 벨로시티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터질 때 이런 볼륨 형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는 이 1 번, 2 번은 필요 없으니까 꺼 주고 그리고 1, 2, 3, 4번 요 부분을 열고 이거를 다시 한번 캐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뷸런스 FD 컨테이너는 비지빌리티를 잠깐 꺼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캐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조금 더 다른 형태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터지는 형태로 우리가 파티클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고요. 제 생각에는 1 번이 괜찮긴 한데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파티클의 이 스피어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옥테인 렌더와 함께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또 복해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시다가 이런 시뮬레이션의 타이밍들을 조금 바꿔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옵셋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빵 하고 조금 더 빨리 터지는 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옵셋을 애니메이션을 줘 가지고 앞부분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게 했다가 천천히 진행이 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역동적으로 파티클들을 적용을 시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서는 지금 요 뒤로 가고 나서는 파티클들이 보이고 있지가 않은데 처음에 사실 이 앞에 한 5 프레임 정도는 저는 사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을 5 프레임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티클, 옵셋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렌더는 지금 5로 시작을 했는데 얘는 지금 시작을 안 하고 있죠. 원래는 0으로 봤을 때는 자 5 프레임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 부분을 5 프레임으로 바꿔 주면은 이 부분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옵셋을 5로 바꿔 줘야지 이 부분이 매치가 되게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런 프레임들이 밀릴 수가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5에서 12 프레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서 조금 더 과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10 프레임 될 때 여기에서 한 10 으로 이렇게 바꿔 주거나 한 15로 해 볼까요? 15로 이렇게 바꿔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거의 3 배의 스피드로 빵 터지게 되죠. 그리고 카메라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뮬레이션이 앞부분에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었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부분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옵셋을 이용을 해 가지고 조금 맞춰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파티클들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이 부분이 사실은 과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콜라보 챌린지를 할 때도 이 샷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이 또 많이 사용이 되기도 했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과제로는 내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작업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한번 렌더링을 해 보시고 뭐 배경이 없더라도 카메라만 냅두고라도 한번 이런 연출들을 여러분들이 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경을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은 정말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파티클만이라도 한번 하시고 렌더를 이대로 하셔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고 해시태그를 거시고 하시면은 열심히 하시는 학생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또 쿠폰도 드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이런 시뮬레이션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시고 렌더링도 하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작업에도 나중에 적용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파티클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만 비슷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캐시된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다른 샷들에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고 작업을 직접 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410번 샷에 파티클을 적용을 시켰는지 알려드렸고요. 이것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리퀴드 애니메이션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